입장하고 계시니까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인공 유이와 역할 맡아주신 김서영 배우님, 순서대로 앉으시면 된다고 들었어요. 네, 유이와 연기해주신 김서영 배우님, 연출해주신 유성유성 감독님, 이 드라마 써주신 노윤수 작가님도 계시고요. 여기 일본에서 오신 가프의 미스요 작가님도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두 오늘 여기서 관객분들이랑 어떻게 모셨는지 반응을 직접 느끼면서 감상을 하셨으니까 그 뜨거운 소감을 다 안고 계실 것 같은데 감독님 물 다 삼키시는 대로 오늘 어떠셨는지 방영 전 이런 상영에 가지신 소감이 어떤지 인사 말씀 겸해서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종이달 연출한 유정승입니다. 지금 오자마자 물을 다 흘려가지고 사실 저는 방송 연출을 했던 사람이라 이제 큰 스크린에서 보기에 스스로 좀 부끄럽고 좀 힘든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이제 괴로워하면서 봤는데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잘 봐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잘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님 너무 떨려서 개인적으로 종이달은 6년 전부터 제가 러브콜을 보낸 작품이라 돌아 저한테 왔던 그 기분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6년 전에 봤던 그 이하를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또 어떤 작품보다 남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처음 봤는데 너무 슬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튼 네, 일단 좋은 시간 같이 갖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오신 작가님께도 인사 말씀 청하겠습니다. はじめまして、小説を書いた角田光代と申します。今日この中の誰よりも一番緊張していると思います。私は韓国ドラマのこの3年間韓国ドラマの本当に激しいファンになったので、自分の小説が韓国ドラマになるということがもう本当に信じられないくらい、そして今見て本当に感動して、もうなんて自分は幸せ者なんだろうと思っています。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안녕하세요. 저는 이 소설 원작을 쓴 카쿠타 유지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누구보다 제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3년 동안 한국 드라마의 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소설이 이렇게 드라마화가 된다는 사실이 믿을 수가 없고 오늘 같이 보면서 너무 감동했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작자분께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연출님도 작가님 다들 오늘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작가님도 인사 말씀. 안녕하세요. 드라마 작가 노윤수입니다. 제가 평소에 가쿠다 미치오 선생님의 책을 자주 읽었었는데 종이달에 대한 드라마 작업에 대한 의뢰를 받고 처음엔 두려웠어요. 원작이 너무 훌륭해서.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던 작업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 힘들었던 게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팬이었던 작가님의 드라마를 제가 작가님의 원작을 드라마화하고 그 드라마를 함께 보게 된다는 게 정말 꿈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분위기로 치면 오늘 이 자리를 밤으로 비하면 종이달이 아니고 보름달 걸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네, 근데 여기 일단 제가 이게 소감 너무 궁금하실 것 같다 올려달라고 했더니 일단 짤막하게 다들 이화가 빨리 보고 싶다, 유이화도 보고 싶고 2부도 보고 싶다 이렇게만 올려주시고 여기 숨을 못 쉬고 봤다 얼른 2부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 영화 언제 개봉하냐 막 이렇게 써주신 분들 계세요. 저도 이 이야기가 담긴 매력 플러스 이 드라마만의 매력이 있는 일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다들 궁금해하실 만한 거 질문을 몇 개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여쭤보고 저희가 인스타로도 받은 질문이 있어서 그것도 좀 여쭤보고 현장 질문 하실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서영 배우님께부터 이제 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마 팬들이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전 배우님 뭐 연기 잘하는 거에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까지 보여주신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 봤던 연기와는 유희화가 또 다른 호흡과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연기라고 생각해서 그게 되게 새로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 1화 내내 느끼셨을 텐데 유희화가 되게 자기만의 말투, 호흡, 약간 이런 걸 가진 인물로 배우님이 그리시려고 되게 그런 하나하나를 고민하면서 연기하셨겠다. 근데 왜 그러냐면 보면 유희화는 약간 우리가 전형적으로 지금까지 생각했던 뭐 순종적인 아내 아니면 얌전한 사람 약간 이런 단어 하나로 가둘 수가 없는 인물이라는 게 원작에서부터 나오지만 이 드라마 일부에서 되게 강하게 캐릭터 소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님도 자기 스스로 좀 어떤 캐릭터인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깊으셨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6년 전 저는 사실 원작 책보다 영화로 먼저 접했었어요. 그때 리카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영화 딱 한 번 본 걸로 제 마음에 수첩처럼 계속 넣어놓고 있던 캐릭터예요. 아마 그맘때가 또 한편으로는 여자 캐릭터에 대한 어떤 그 갈망이 컸을 때고 그런 작품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찾아보다가 종이다를 봤을 때 이건 개인적인 그때 당시 생각이지만 왜 이 얘기부터 하냐면 그때 봤던 이하를 지금까지 사실 작품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지금 대본으로 받기 전까지 생각해 놨던 그림들이 있었어요. 근데 드라마 대본을 받고 역시나 뭐 한국에 맞게 그려지긴 했지만 제가 그려야 할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6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당시에 이 작품을 혹시 사둔 분들이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있을까 뭐 판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당시에 얘기들이 있었고 근데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는 뭐 한국 유형에 맞게 그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녹아져 있다 원작이랑 일단 첫 번째 이하는 지금 원작과는 다르게 부유층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만 생각해 본다면 뭐 서민이 일반적인 평범한 주였다 해도 결은 똑같다. 근데 이제 좀 더 부유층의 그 안에서도 일단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한 건 남편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 안에서 제가 어릴 적 그 뒤로 더 나오겠지만 제가 이미 이하는 부유한 어릴 적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남편의 저런 태도가 유별나지 않고 오히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런 표정을 짓기가 제일 저는 첫 번째로 쉬웠던 것 같고 그 지점부터 출발을 한다면 빠를 필요도 없고 훨씬 여유롭게 나는 그러니까 뭐 밖에 사회생활은 안 해봤지만 가져본 사람의 여유는 더 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돈을 쥐고 살지 않은 그냥 순수하고 착하고 정의로움이 이제 근데 그 나아가게 된 계기는 사실 남편의 저런 태도도 이제는 힘들었지만 마지막으로 그 끈을 잡을 수 없게 만든 건 사실 아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감독님과 그리고 작가님한테도 그 부분의 시작이 커야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행룡이란 단어를 쓰게 되지만 어쨌든 제가 시작에 또 오프닝에 태국을 가면서의 또 스토리에서 아이의 연결선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단지 남편이 그런다는 이유 하나로만 사실 전형적으로 생각했으면 왜 저러고 살아?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이혼하고 말지라는 어떤 그냥 평범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오히려 부리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부리는 걸 너가 얼만큼 뛰어서 노는지 하긴 했지만 아이도 안 줘? 자 그렇다면 너한테 나는 바랄 게 없어 라는 거에 시작점이 사실 되게 커서 공정한 씨가 또 연기를 그렇게 뛰쳐나가기도 또 너무 잘해주셨죠. 그래서 그런 디테일은 뭐 전작이든 전전작이든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사실 뭐 이제 대본을 바꿔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전부터 나에게 온다면 마치 내가 안 하더라도 누군 다른 배우가 했다고 해도 되게 응원했던 작품이에요 종이다를. 근데 뭐 또 하지만 하다 보니까 제 생각보다도 유희아는 너무나 어려운 제가 일에 했던 캐릭터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질문에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는 어쨌든 배역들을 만나고 캐릭터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점차 이제 변화돼야 되는 것들에 대한 디테일은 뭐 확인할 수 있겠죠. 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이하를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참 어려워요. 하나로 맞아. 얘기하기가. 근데 뭐 여기서 지금 뒤에 또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작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이 돼 있긴 하지만 저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어질 수 없는 사랑도 이미 남편과 해봤고 그래서 아마 그런 찰나에 민재란 또 이 친구가 남편과의 비교를 해본다면 다른 그쵸. 차원의 어떤 정말 극각의 선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오는 것들에 대한 또 그리고 은행을 가서 만나는 박병식, 뭐 숙자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점차 다 디테일이 달라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건 당연한 배우의 노력이고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죠. 네. 근데 어쨌든 저렇게 보이는 여유는 답답하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남편으로 인해서가 아닌 본인 스스로가 쌓아놓은 것들에 대한 답답함인 것 같아요. 배우님 근데 지금까지는 얘기 들었는데 이 유희와를 연기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한 것들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쓰셔야겠어요. 너무 되게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셨네.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좀 너무 사실 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많이 드리긴 했었죠. 그리고 현장에서 뭐 어떤 회의는 어떤 작품보다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1년만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없는 인물을 배우가 또 그걸 구체화해야 되니까 고민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이걸 마음을 들였을까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뒤에 더 질문이 있긴 하겠지만 내 인생은 흘러가는 대로 뭐든지 도전해봐야 되는 그냥 행령이냐 뭐 타락이냐 저는 이하가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끝을. 근데 가보자. 근데 알아도 가보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다 보신 다음에 네. 이 얘기가 진짜 마지막 결말기 보시면 더 크게 다가올 그런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다면 배우님 좀 떨리시는 시간 가지시라고 우리 미치다 가쿠다 미치오 작가님이 한국 드라마 팬이라고도